안녕하세요. 부동산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동산 이제 전반적인 실무 관련된 내용보다는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과거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때를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결혼도 한 상태였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뭐 요즘 뭐 학원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에 이제 등록하는 데는 뭐 사실 돈도 문제지만 결국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독학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처럼 좀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육아도 같이 병행을 하다든지 하면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시간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을 좀 정리를 하더라도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스스로 체계를 잡기가 좀 힘들다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저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처럼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아무래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개사무소는 사실상 포화 상태가 맞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시 접수는 매년 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말은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은.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 응시자 수를 그리고 합격자 수, 응시자 수가 아니라 저 합격자 수를 줄인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시행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 취득을 해두면 뭐 중간에 갱신할 필요 없이 평생 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요즘 또 부동산이 이제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시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책은 이제 서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서적이 기본서는 보통 뭐 한 2000여 페이지 정도가 되고 기출문제집은 거의 한 400~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론 공부를 시작을 했더니 이론이 이게 저는 뭐 공대 출신인데 공대 출신이 갑자기 이 법을 보려고 하니까 사실 이 수많은 글들이 제 눈에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틀이 있으면 이 내용이 좀 나한테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먼저 기출문제집을 봤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보면 일단 그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과거 뭐 한 5년 아니면 7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뭐 단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단원에 그 과거 뭐 한 10년에서 한 5년 사이 최근까지 출제되었던 이제 기출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걸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단원별로 종합을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 지상권을 공부를 한다 이러면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출제되었던 지상권 문제들이 쭉 이렇게 이제 리스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상권을 주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의 줄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상권 관련된 문제는 그 지상권 중에서도 뭐 범위가 넓으니까 그 넓은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는지를 이제 그 기출 문제집에 요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각 단원마다 그 방대했던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약이 돼서 내 기출 문제집에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이 2000페이지 넘는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기출 문제집에 축약이 된 것이 되고 이거는 단순한 내 요약집을 사서 내가 본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많은 분량을 내가 직접 읽고 이해를 해서 요약을 해서 내 하나의 문제집에 축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양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내용을 내가 통틀어서 보고 결국은 하나로 축약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각 단원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을 내가 스스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것만 이제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요약하는데 실제로 거의 뭐 한 석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보다 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좀 더 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방대한 내용을 줄이는데 3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이 내용을 읽는데 1개월로 줄어들고 다시 읽으면 2주, 다시 읽으면 1주 이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시험 거의 한 달까지는 한 달 전쯤이 됐을 때는 이 내용을 한 번 다 읽는데 거의 한 2, 3일 만에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 교과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 눈에도 읽기 때문에 결국 시험 문제 풀 때도 익숙한 문구들이 계속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배분은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뭐 팁을 한번 드려볼 텐데 사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사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어렸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어리면 결국은 애들이 깨있는 시간에는 제가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랑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 놀아주고 해야 애들도 빨리 잠도 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애들이 잠들고 나서부터 몇 시간씩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특히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밤에 되게 늦게 자는 편이어서 보통 애들이 잠들고 나서 저는 3시간씩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11시에 잠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3시간씩 해서 새벽 2시죠. 새벽 2시까지 3시간. 만약에 12시에 잠든다면 진짜 불가피하게 새벽 3시까지 3시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내용을 익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을 익혔으면 그럼 복습은 언제 하느냐? 그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뭐 일과 시간에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저는 차를 놓고 저는 이제 그때 사는 곳이랑 일터까지 보통 그냥 편도로 봤을 때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환승 시간을 빼고 거의 1시간 정도가 갈 때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올 때도 1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2시간 동안 그 전날 밤에 요약했던 내용을 그냥 전철에서 서서 혹은 앉아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역시 앞에서 강조했던 방법과 같이 책을 편안하게 읽는 방식으로 계속 읽습니다. 그때 만약에 새로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는 체크만 해놨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 복습에만 치중하시고요. 다시 이제 저녁이 돼서 내가 새로운 내용을 익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체크했던 부분은 새롭게 찾아서 익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